아, 네. 오늘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메워주셨는데 먼저 부천에 오신 인사말부터 들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의 진수 연출한 윤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박수는 감독님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약간 네, 다음에 빨리 인사를 해라 약간 이런 압박으로 느껴지는데 네, 먼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정수역을 맡은 박소진입니다. 네, 레드카펫부터 굉장히 부천에서 활약을 하고 계세요. 먼저 이렇게 좀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부천에서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작품을 관객들과 같이 본 소감? 네. 얼떨떨한 마음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영화제 개막식 때도 감독님이랑 약간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신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되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대에서와 달리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또 다른 좀 색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질문을 몇 개 좀 드려볼 텐데 감독님께 굉장히 독특한 영화다라는 느낌이 들고 제일 먼저 이 영화 시작할 때 JTBC라는 그 로고가 크게 보여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이 드라마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탄생 비화 배경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JTBC에서 매년 드라마 페스타라는 2부작극을 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작년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제 내부 시사 같이 이제 국장님께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좋은 의미로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져서 영화제 같은 데 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해서 이 부천 영화제가 또 기간에 맞아서 출품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처음 만드실 때랑 영화로 이렇게 그 스크린에서 상영할 때랑 조금은 달라진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주안점을 두고 다시 만지셨나요? 일단 지금 보신 거는 8개 에피소드를 보신 거고 원래는 12개를 찍었어요. 드라마는 12개를 찍었는데 드라마 버전에서도 사실 1개 에피소드가 빠져 11개 에피소드가 갔었고 그래서 드라마 이제 영화로 다시 편집했을 때는 이게 너무 길어서 사실 이게 에피소드를 짧고 좀 짧게 좀 치고 빠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에피소드도 좀 있어서 그래서 편집을 해서 8개로 줄이고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 보여주지 않은 4개의 부분은 아마 이제 감독판에서 보시면 되겠군요. 네네. 제목이 행복의 진수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관객분들 연령대와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정수와 진수의 어떻게 보면은 행복 추구? 어떻게 이들이 살아가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약간 스토리를 구상을 하셨는지. 사실 원래 그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이 아이템이 아니었다가 다시 바뀌었는데 좀 요즘 이렇게 즐길 거리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불행할 거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의 자화상을 좀 담고 싶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좀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핸드폰만 쳐다봐도 너무 즐길 거리가 많은데 그걸 끄고 나면 다시 현실이 밀려오고 그 핸드폰을 놓는 순간이 너무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과연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데 행복한 모습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좀 굉장히 재미있고 코믹한 어떤 극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0분 동안
원래는 이제 사실은 드라마를 생각하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 영화처럼 그냥 의미만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고 의미도 있고 약간 대중적인 재미도 좀 있었어야 되는 건데 10분의 에피소드를 가진 걸 12개를 그렇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 작곡하고도 많이 달랐었고 조금 좀 제가 좀 심각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 이 영화도 행복의 진수인데 좀 너무 심각한 그게 나온 건가? 하여튼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기회 이야기는 좀 그런 어떤 평소에 생각에서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점점 약간 감독님 캐릭터처럼 다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빠져드네요. 네. 아니, 감독님께서 그 제안을 하셨을 때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제안을 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감독님이 재미가 없으셔서 이렇게 재밌는 어떤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감독님 평소에 되게 재밌으시고요. 되게 위트 있으시고. 그래서 진지하다고 하니까, 진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약간 이제 많이 무거워지긴 하는데, 근데 진짜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책 받았을 때도 볼 때 되게, 참 수수하고, 뽀얀 햇살 아래 있는 그 수수함 안에서 뭔가 되게 강렬함이 보여질 수 있다면 진짜 너무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이면 뒤져버렸어요. 지금 뭐 공명씨 안겨줘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진수 캐릭터는 좀 소심하기도 하고 옆에서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반면 정수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사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훅 털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그런 꿈을 누구나 꾸지만 막상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강단 있는 젊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캐릭터를 어떻게 좀 해석하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본인 캐릭터랑도 비슷한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한테도 있는 면들이 많아서 조금 더 공감이 많이 되기도 했고 저도 평소에 빨리 판단하고 빨리 강단 있게 결정하는 축에 속하는 편인데 정수가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약간 너무 늘 신경질적이고 늘 뭔가 사회생활과 이 세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티가 많이 나는 아이인 것 같아서 이게 믿지 않고 이게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미워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캐릭터가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그 말투 같은 것들을 대사에 담아내서 자연스럽게 빠져들면서 봤는데 감독님이 어떻게 좀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 나갔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캐릭터 만들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배우들 만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촬영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소진 배우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고, 네. 약간 좀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되게 결정이 빠르고, 되게 씩씩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명 씨도, 소위 약간 빙구 같은? 제가 왜 저렇게 살지? 약간, 네. 왜 저렇게 멀쩡한 애가 왜 저러고 살지? 이런 사람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공명 씨가 다른 영화나 이런 데서 되게 재미있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나마 제 생각에는 가장 멀쩡하게 나온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일단 공명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연기 경험이 많고 그래가지고 연기를 되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예. 네. 감독님 대답하신 거 한 번도 안 웃으시면서 굉장히 웃기게 얘기하시는 이런 매력이 있으셨군요. 네. 네.
소진 배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연기를 이제 하시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인 연기를 봤는데 감독님께도 한번 좀 옆에 있어서 좀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평가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아 사실 촬영장에서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빨리빨리 찍어야 됐었고 막 대본도 막 좀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주고 이래가지고 막 뭔가 많이 얘기하고 그러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냥 아까 버스에서 이제 뭐 우는 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가 필요해가지고 이게 될까 이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사실 그 버스에서 우는 씬을 찍으면서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었고 사실 저게 낮에 찍은 거거든요. 원래 밤 씬인데 해가 떠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 스텝 버스예요. 스태프분들 다 잠깐만 내리시라 그래가지고 밖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커튼 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찍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촬영 여건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사실 제가 수진 씨의 연기를 거의 못 봤었고 약간 웹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모습만 봤었는데 이게 자기 목소리를 낼 줄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감수성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씩씩하고 그런 모습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만 들어도 현장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소진 배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 버스 씬, 낮에 밤 씬을 찍으면서 감정도 또 이렇게 모아야 되는 그런 씬이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막 어떻게 해야지 원래 그 전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 씬을 딱 찍기 앞에 감독님이 앉아서 되게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 그냥 일상에 가까운 사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하셨어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잖아. 뭐 그랬던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 뭐 이런 되게 그냥 소소한 얘기들을 몇 마디 하셨는데 갑자기 그 버스 안이 뭐 이 버스가 뭔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굉장히 그런 현실에 갑자기 놓여있는 것 같은 기분이 확 들어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원래 연출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배우의 이제 데뷔를 하고 배우로서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정말 감수성이 좋은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좀 걱정을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밝히지 않은 걱정을 막 감독님이 어떤 걱정을 어떤 얘기할까요? 네? 뭐 그냥 아무래도 좀 달라진 것들이 많다 보니 이제 고민도 많고 근데 뭐 늘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도 많고 들어주시는 이제 감독님처럼 먼저 하시는 선배님들이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버티고 있고 오늘 또 저희 멤버들이 또 굳이 막 다 보러 응원하셨어요. 같이 보통 시사가 상영이 아니군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제 가까운 데서 제 고민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고민들이 더 이제 다른 연기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맨 앞에 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수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수의 마음은 극중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수가 생각하는 진수에 대한 마음 잘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아, 제가 진수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고요? 근데 저런 경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 가까이 너무 잘 통하는 누군가가 있지만 그 사람과 어떤 뚜렷한 사랑을 한다, 연애를 한다, 뭔가를 만들고 싶지는 않은, 충분히 알지만 모른 척하고 싶은, 그리고 이 사람을 나도 충분히 사랑하지만 사람으로서 되게 사랑하지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이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실 때 영화를 되게 좀 급박하게 빠르게 찍었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액션씬이 되게 길게 있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혹시 배우님들이 직접 찍으신 건지 아니면 스타트맨 분들이 하신 건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기 무술 감독님 오늘 오셨는데 저기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십니다. 저 액션씬이 사실 짧지 않은 씬이라 가지고 저 액션씬은 거의 95% 다 배우들이 한 액션이고요. 네, 거의 95% 정도 다 배우들이 한 액션이고 어떤 액션을 할지 컨셉을 먼저 짜서 무술 감독님이 다 콘티를 미리 다 짜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 상황을 찍고 저걸 하루 나절에 찍었는데 사실 시간을 더 많이 무술 감독님한테 드리고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찍은 씬이라 저것도 뭐 해가 뜬 상태에서 찍었지만 뭐 화면상에는 티가 안 났지만 무술 감독님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세 번의 어떤 합에 대한 콘티,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미리 조율을 하고 콘티를 짜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무술 감독님까지 오셨군요. 네. 네, 금방.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진수가 행복도 이제 배워가는 거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딱 영화를 봤을 때 진수는 뭔가 행복하는 법을 이미 다 터득한 사람인 것 같고 정수는 뭔가 그 행복해야 되는 걸 이제 그 행복한 자세를 계속 배워나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꼈는데 이게 이제 감독님의 의도가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의미로 좀 더 그런 맨 처음에 그런 대사를 넣으신 건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저만 알고 있는 컨셉이긴 한데 이 영화가 좀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수가 저렇게 살고 있지만 쟤 진짜 행복한 애일까?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해 보이긴 하고 나랑 좀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약간 애매한 지점 어떤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기획을 하고 되고 작업을 하고 이럴 때. 그래서 사실 진수는 저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수랑 그 버스 장면에서 나는 지금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괜찮지 않고 정수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 부분에서 아마 진수도 본인 그런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 본인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지만 적응을 하고 산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 진짜 그 진수는 매운 것도 못 먹으면서 먹는 척하고 네 괜찮다고도 하고 진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 맨 뒷줄에 뒤에서 세 번째 줄. 네, 저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캐릭터로 보면 정수가 굉장히 당당한 것 같은데요. 이 배역으로 보면 진수는 그 계속적으로 자기 감정을 계속 끌고 가면서 표현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 정수의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점핑해서 나오기 때문에 감정을 다 표출하지 못하고 이게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는 정수가 굉장히 당당한 캐릭터 같은데 실제로 연기를 함에 있어서는 정수를 연기하기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감정을 다 폭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어가지도 못하고 그 진수한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캐릭터하고 연기하고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서 연기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배우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네, 저런 생각 준비할 때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되게 근본적으로 정수는 행복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만큼 겉으로 행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신경질적인 게 아니고 그냥 불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누가 못 그러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꾸만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좀 불만도 자꾸 있고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수를 옆에 두기도 하겠죠. 그냥 마냥 행복한 얘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러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속이 불편하고 원하는 큰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겉으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거에 리액션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리액션하면서 지내는 그냥 그 반사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정수는 약간 이렇게 응어리 같은 게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소진 씨가 약간 좀 그래서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응어리 같은 게 좀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뭔가를 좀 잘 표현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약간 페이스토스 같은 것을 노리고 대본을 작업을 했는데 그런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잘 표현이 되고 되게 섬세한 것이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칭찬으로 들립니다. 네. 공명 씨는 빈구미, 그리고 소진 씨는 응어리가 있는 배우. 네, 응어리를 앞으로 많이 풀어내기를 좀 더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받을까 하는데요. 네. 되게 조용히 지금 손을 들어주신 저 깜짝이 티셔츠 입으신 분. 네, 정말 잘 봤고요. 계속 고민하다가 질문하게 됐는데 그 영화에서 그 가을 야구 가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동사무소에서 여직원이 가을 야구 가는데 혼자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 주인공도 나도 가는데 라고 하는데 좀 그 부분이 굳이 그 에피소드에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편집 과정에서 혹시 좀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굳이 그냥 어쩌다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었던 건지 뭐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그런 좀 불필요나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아쉬웠거나 좀 그런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게 이제 나중에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처음에 극이 시작될 때 약간 이렇게 하이한 느낌을 좀 내고 싶었었어요. 그 극 전반적으로 그런 가을의 어떤 향기, 그다음에 그런 걸 내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굳이 안 들어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필요한 씬들만 이렇게 장면들만 이렇게 있으면 약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이야기라는 거는 삶의 추소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삶에는 되게 불필요한 것도 있고 굉장히 필요한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얘는 전혀 나한테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혼재해 있어야지 약간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준다고 보는데 물론 이야기에서는 정리가 많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으면 지루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지금 영화를 보니 정말 이렇게 20대 청춘의 이야기들을 디테일하게 그러나 그렇게 무겁지 않게 유쾌하게 또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복의 정수 이번에는 그런 걸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정수 버전을 조금 관객분들도 정수를 더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앞으로 계획을 좀 감독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회사에서 돈을 주면 정수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연기 계획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인사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고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테니까요. 네,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의 정수는 캐스팅 제안 들어오면 하실 거죠? 네. 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상영 또 앞으로 또 개봉도 할 수 있으니 그때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